남과 북의 철길을 잇기 위한 역사적인 행보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공동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오전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을 거쳐 북으로 출발했는데요. 남북이 18일 동안 2,600km의 대장정을 함께하며 남북 협력에 어떤 밑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지난 2003년 경의선 복원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이자 철도 기관사이신 사회공공연구원 박흥수 철도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우리 열차가 이렇게 북측 철로를 달리는 게 10년 만인 그렇죠. 거죠. 2008년에 끊겼으니까 운행되던 게 개선까지 딱 10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공동조사단 출발 모습 지켜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예, 뭐 굉장히 이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꽃길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난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신의주행 그 행선표를 달고 서울역을 출발하고 북으로 가는 열차를 보니까 가슴이 많이 또 뛰었고요. 네. 이게 이런 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 철도 사업이 그 논의가 본격화된 거는 2000년 6월. 그렇죠.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시작됐고요. 그 2003년에 경의선 구간 일부 복원됐을 때 또 현장에 계셨죠. 뭐 제가 그 당시에는 30대 15년 전이고 30대 그 초짜 기관사였기 때문에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 당시 선로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로 연결하는 화물 열차를 몰고 가면서 그때 임진강 철거를 넣으면서 그 전쟁의 흔적들, 끊어진 교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그 분단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구나.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이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재개된 이 부분은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이제 언급된 뒤에 한 7개월 정도 지금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 어떤 점을 조사를 하게 되나요? 4.27 그 동해선 경의선 연결을 두 정상이 합의하고 바로 철도 다닐 것 같았지만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상 최초로 두만강까지 그 동해축선을 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양대 철도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그 경의선과 동해선.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라보면 그 평이선, 평부선, 평라선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노선이냐면 한국에서 그 대륙 철의 실크로드를 연결한다면 서해 쪽, 동해 쪽 축으로 연결되는 대륙으로 나가는 두 양대 축, H빔이라면 그 기둥을 이루는 두 노선인데요. 이 노선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하게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베일에 쌓였던 북한 철도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이 복원 사업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게 11년 전 2007년 12월에도 남북 공동 조사가 있긴 했어요. 있었죠. 그때랑 이번이 또 다른 점은 뭐? 그때는 뭐 경의선에 대해서 일단 초점이 맞춰졌고요. 그리고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이었다면 지금은 동해선과 경의선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낙후된 북한 철도를 어떻게 또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국제철도 노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런 아주 다양한 목적성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동해선 공동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분단 이후에 동해선 쪽으로 그 남한의 열차가 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3년에 가셨을 때도 그쪽은 전혀? 그쪽은 뭐 동해선 쪽은 엄두도 못 냈고요. 그리고 이 또 동해선 쪽에 의미가 있는 것은 동해선은 천혜의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노선 자체가. 그리고 바로 그 나진에서 핫산으로 나오면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데 이 블라디보스톡은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그 동쪽 기점입니다. 출발점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대륙철도 연결 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이 정부는 이렇게 이제 조사를 끝내고 연내 착공식 개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북한 철도상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착공식은 언제든지 가능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또 착공식은 국제 정치에 또 문제가 감수가 그렇죠.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북미 관계라든지 그 한미 관계 이런 것들 조율 속에서 뭐 제가 기원하기는 12월 31일 날 우리 그 전 세계 사람들한테 평화의 선물로 남북한 철도 착공식이 열렸으면 어떨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가는데 요금 아마 한 12만 원, 13만 원이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떻게 계산하신 건가요?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새마을호 요금이 46,200원 정도 하는데요. 그 서울에서 신의주가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신의주에서 한 6분 정도 압록강을 넘으면 단둥이 나오는데요.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도 요금이 6만 원 정도, 뭐 5만 원 후반에서 6만 5천 원 정도 하는데요. 뭐 싸게는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2만 원대 일반 열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열차를 기준으로 하고 새마을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또 국제선이니까 뭐 통관 이런 비용까지 합하면 12만 원이면 서울역에서 베이징까지 열차 요금을 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말 저도 이런 게 생긴다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북한의 철도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우리가 또 그런 거 다 보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건 보수를 우리가 남한이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이 철의 실크로드라든지 물류의 대혁명을 이룩하려면 어쨌든 철도가 대륙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부산이나 광양에서 컨테이너 실은 열차가 런던이나 암스테르담에 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동 투자 그리고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 투자는 남북 공이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서로 윈윈하는 철도가 주는 굉장히 큰 효과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단순히 물류만이 아니라 이 한국의 그 섬으로 같이 했던 한반도의 사람들이 만주 또 시베리아 유럽까지 또 여행을 하게 되면서 얻는 어떤 문화적 가능성, 상상력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이득을 주는 것이 바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철도 사업도 뭐 북한 퍼주기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답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이제 좀 앞선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뭐 남북 철도 사업이 베이징을 거쳐서 진짜 유라시아 대륙까지도 뻗어간다 이런 날이 오겠죠.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경의선은 지금 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오늘 출발한 열차도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평양 가고 신의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선로 상태라도 한 9시간 정도면 서울역에 출발하면 뭐 평양까지도 가서 대동강 냉면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길은 열려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개량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베이징에서 런던까지도 열차가 다니고 있고요. 또 만주횡단 철도나 몽골 종단 철도를 통해서도 유라시아 실크로드망이 연결돼 있는데 그것들을 한반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면 뭐 빠른 시일 안에도 충분히 대륙으로 가는 열차를 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경의선은 원래 일본이 중국 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개설했던 아픈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이번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이 아픈 역사를 딛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사적 첫걸음이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사회공공연구원 박흥수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